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은 로버트 엘리엇이 남긴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 들으면 그냥 웃으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즐겁게 하라는 말이겠지. 마음 편하게 살라는 이야기겠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가볍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의 태도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 늙는 것, 가난, 실패, 이별, 외로움, 그리고 죽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도 괜찮겠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인생은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졌을 때,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돈이 부족해졌을 때, 가족이 늘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서로 마음이 멀어졌을 때,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럴 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아니라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즐기라니요? 어떻게 즐깁니까? 아픈데 어떻게 즐깁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외로운데 어떻게 즐깁니까? 가족 때문에 속이 터지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맞습니다. 그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말하는 즐겨라는 웃으면서 좋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망치지 말고 지나가라. 억울하게 끌려가지 말고 내 발로 걸어가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상황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서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어도
누군가는 평생 원망하며 살고, 누군가는 그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는 결국 태도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너의 태도만큼은 바꿀 수 있다.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너 자신까지 너를 괴롭히게 두지는 마라. 이 말이야말로 인생의 기술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두려운 순간,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곁에서 멀어지는 순간,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순간,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순간, 노후가 불안한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울면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울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온다며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시니어분들에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직업도 바꿀 수 있고, 관계도 새로 만들 수 있고, 미래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선택이 줄어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즐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니어가 되면 행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의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행복은 더 많이 얻는 행복이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행복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행복이었고, 성취가 행복이었고, 돈이 행복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요. 예전에는 몰랐던 행복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 것,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산책길에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 오랜 친구가 잘 지내냐 연락하는 것, 손주가 웃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이런 작은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안 보이고, 귀가 있어도 안 들립니다. 그저 세상은 어둡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오면 봄도 옵니다. 그 말처럼 우리 마음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햇빛이 들어옵니다. 내가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옵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즐긴다는 건 사실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즐기는 사람은 문을 열고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계속 원망만 하는 사람은 문을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문을 닫으면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와서 춥기도 하지만 그 대신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내가 무엇을 피하고 싶어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로 결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포기를 배웁니다. 그런데 포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배의 포기이고 하나는 지혜의 포기입니다. 패배의 포기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고 지혜의 포기는 이건 내가 바꿀 수 없구나 라는 인정입니다. 지혜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친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세상은 세상이다. 그러니 너는 너 자신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나를 공격하는 목소리입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끝났어. 이런 목소리가 들릴 때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의 사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장면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힘든 장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로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이 지나가야 가장 밝은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즐긴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즐김은 사치가 아닙니다. 즐김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즐김은 내가 내 삶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네. 오늘은 집에서 차 한 잔 마셔야겠다. 추우면 추운 날엔 따뜻한 국이 최고지. 몸이 피곤하면 오늘은 쉬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비가 오면 왜 하필 오늘 비야? 추우면 날씨도 내 편이 아니야. 피곤하면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즉, 피할 수 없으면 마음을 지켜라. 피할 수 없으면 너 자신을 살려라. 이 말은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을 너무 억울하게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억울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뜻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나를 아껴야 합니다. 조금 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겨 봅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망치지 말고,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오늘 외로운 밤이 와도 나를 버리지 말고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나 자신을 안아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충분히 버텨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즐기셔도 됩니다. 조금 더 웃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라도 내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 남기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덜 무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